최근 금양에 계속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라는 부분이 공공의 표시를 하는 거죠. 경영 상황이라든지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되었을 때는 1일간 거래 정지도 되고 유형에 따라서는 과징금과 벌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보시면은 부과된 벌점 유예가 없기 때문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 벌점이 5점입니다. 5점이고요. 물론 반복되면 이게 쌓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에 누적되었던 벌점이 없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벌점은 5점이라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시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무너진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훼손이 무엇보다도 크겠죠. 따라서 뭐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시가 잘못됐다는 것, 물론 실수로 공시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다르게 공시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외하고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공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있는 그대로 공시를 하지 못하는 내부 속사정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불성실 공시와 관련해가지고 벌점이 누적이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받게 되고요. 또 관리 종목 지정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볍게 넘겨봐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죠. PNT MS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예전 이름이 명성 TNS였습니다. 무려 3년 10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상장 폐지 결정까지 난 후에 가까스로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번복이 되면서 거래 재개에 성공한 6번째 종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PNT MS 명성 TNS가 예전에 불성실 공시 종목으로 지정이 받은 후에 그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을 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공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정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거쳐서 지정 해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다면 지금 조금씩 버티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 흐름이 끊기면서 주가가 다시금 하락할 수 있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상들을 거래 정지가 된 후에 재개됐을 때 많이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규정과 차트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드려볼 예정이니 따라서 금양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금양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8,430
30원 이탈 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 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블루엔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 드린 블루엔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자,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 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 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럼 먼저 불성실 공시법인, 자, 불성실 공시란 그럼 무엇인가? 자,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공시불이행. 자, 주요 경영 사항 등을 공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제 거짓으로 공시를 해서 거짓으로 공시를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했을 경우에는 공시를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시 불이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 번복이 있습니다. 공시 번복이 있는데요. 이미 공시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취소하거나 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이에 또 준하는 공시를 할 때 공시 번복이라고 해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시 변경이 있는데요. 자, 이 공시 변경 같은 경우는 공시 번복과 좀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 공시 번복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취소라든지 뭐 부인 다른 내용을 다시 공시했을 때 번복이고요. 이 공시 변경은 부분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 이의 신청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은 자, 거래소와 공시 채널에 이렇게 불공시 법인이라고 자, 목록에 1년 동안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는 날 거래 정지가 자, 1일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박제가 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물론 과징금과 당연히 벌점도 받겠죠. 그렇게 해서 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부과받은 벌점이 이제 10점 이상인 경우, 자, 이때는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지정일 당일 자,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지금
자, 보다시피 최근 1년간 자, 부가 누계 벌점이 없죠. 지금 받을 수 있는 최대 벌점이 5점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안 될 거고요. 만약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혹시 또 지정이 된다면 그때는 1일간 거래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지정이 됐을 때는 전자공시 시스템의 명단으로 1년 동안 박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1년간 박제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라든지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는 요건은 1년 동안 자, 1년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제 관리 종목 지정 후에 자, 여기 관리 종목 지정 후에 1년 이내에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해서 누계 벌점이 또 15점 이상이 되거나 또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로 또 공시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상장 적격 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부가 누계 벌점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거래 정지라든지 뭐 관리 종목 뭐 이런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불성실 공시 내용이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에 대한 이제 잘못 또는 거짓 공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거짓 또는 잘못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연도별 보고서라든지 분기별 보고서 같은 뭐 정기 공시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시 공시 같은 경우 뭐 중요한 사항 발생할 때마다 하는 수시 공시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위반은 뭐 최대 한 5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위반은 3점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많아야 자 5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아직 누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실수가 아니라 또 거짓 또는 뭐 중과실에 의해서 뭐 공시를 했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뢰 문제 지금 가뜩이나 지금 현 상황이 자, 어려운데요. 자, 이런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지금 어제 또 공시가 추가적으로 엊그저께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자, 선물 가격 제한폭 상승 방향으로 확대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선물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선물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래도 주가가 앞으로의 방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는 좀 반등에 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불성실 공시법인 뭐 지정과 관련해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양에 있어서 어쨌든 가장 큰 위기는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제 실적이 아닌 물론 실적도 좋았던 때가 있었지만 기대감으로 성장해온 기업이었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좀 관심도가 꺾이면서 최근 굉장히 부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다우지수라든지 뭐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분기에 좀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반등에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실적이지만 그래도 금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관련된 예고 그리고 유광지 회장의 블록딜이라든지 뭐 이자 명목으로 1년에 210억 원을 받아간다든지 이러한 이러한 기업의 어떤 신뢰도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주가에
좀 힘있는 반등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